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팍입니다. 오늘은 Q&A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Q&A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20만 구독자가 되면 다시 한번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미리 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무물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전체를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봤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재밌는 질문들 그리고 좀 딥한 질문들까지 최대한 솔직하게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도 시작됐고 창밖으로 이제 빗소리가 들리는 게 Q&A 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키, 몸무게, 나이, 혈액형, MBTI 알려주세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 키는 183.6입니다. 몸무게는 72kg고 나이는 1992년생이고 혈액형 A형 그리고 MBTI는 ENFJ입니다. 생크랭키. 상하이 신발 사이즈 궁금해요. 상의 티셔츠 사이즈는 엑스라지 입고요. 바지는 허리 33 정도? 그 정도 입고 신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발 좀 큰 편이에요. 키는 언제부터 크신 건가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키가 크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다닌 동안 교복을 3번 샀습니다. 교복도 비싸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 등골 브레이커를 좀 선사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신검 봤을 때 키가 180이고 전역하고 나왔을 때 키가 182였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잰 키가 183.6이었어요. 그래서 키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제 184라고 이제 반올림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과 폰 배경화면이 뭐예요? 저는 아이폰 13 프로맥스 쓰고 있고요. 배경화면은 사자마자 설정되어 있는 걸 바꾸진 않았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세요? 저는 2시 정도에 잠들어서 10시나 11시 정도 한 8, 9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은 좀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리고 혹은 할 일을 빨리 찾아서 한다든지 다른 감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 비결. 피부 관리 비결은 딱히 하는 건 없고 그냥 로션이라고 하나 크림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요거 하나 딱 바르고 피지오겔 요거 하나 바르고 피부 관리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입술을 좀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그 입술 좀 크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각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이고 그리고 입술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보면은 뭐 이렇게 필러를 몇 미리 넣었냐 뭐 그런 것도 많고 벌에 쏘이셨냐는 둥 뭐 이렇게 입술에 관련된 그런 댓글이 많은데 입술이 원래 이랬고 인증을 여기 마침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그 입술을 먼저 봐주시고 중학교 1학년이 필러를 맞진 않았겠죠?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술이 좀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원래는 무채색을 좀 좋아했어요. 검정색, 흰색 뭐 이런 것들 가장 그런 색깔들을 제일 좋아하다가 여전히 검정색, 흰색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파스텔 톤 그런 것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편집 따로 배우신 건가요? 점점 늘어 편집 천재 김스팍. 저는 편집을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영상을 거의 200개에서 300개 정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실력이 좀 늘은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여타 유튜버 분들 보면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하고 좋은 부분은 좀 따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옛날 영상 보면은 진짜 편집이 자막의 크기도 그렇고 뭐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되게 뭐 주먹구구 스타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많이 부족한데 요즘에도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배워오려고 하고 있어요. 가수, 유튜버, 비보이 중 한 가지 직업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일단은 뭐가 제일 이게 짭짤한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하면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는 비보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뭔가 좋은 평을 받는다든지 잘 풀려갈 때 만족도가 좀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전 비보이를 직업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냥 내 뭔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TMI로 말씀드리면은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 분량이 해자이신데 보통 영상 하나를 편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인 계산법으로 1분에 1시간 정도를 대충 잡고 있고 대신에 이제 컷 편집은 따로 컷 편집하는 시간 따로 빼고 컷 편집이 따로 끝나면은 이제 1분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걸리는 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한 1분 정도 만들었다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고 이상한 부분 다시 바꾸고 2분까지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고 이런 과정을 엄청 많이 겪어가지고 작곡가분들이 음악 작업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좋아하는 커피 메뉴는요? 저는 카페라떼 좋아합니다. 여행, 춤, 유튜브 외에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취미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책을 읽고요. 그리고 저 필름 카메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책도 이제 그 카페에서 커피 시켜놓고 책 들고 가서 이 책장 넘기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힐링이 돼가지고 좀 나름의 취미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책 관련 질문이 또 있었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저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48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인데 요즘에 어떤 감정이나 철학에 관련된 것들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여기 또 질문 중에 그거 있어요. 좋아하는 유튜버 괄호치고 브루스리님 말고 이게 있는데 저는 그 제갈건이라고 철학 하시는 그 유튜버 분을 좀 요즘에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갈건님의 유튜브에 존재하는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예. 다 보고 또 보고 막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민트초코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좋아하고요. 저 카페 알바할 때도 만들기도 간편하고 또 갈증 해소가 민트초코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네. 머리카락 개수가 궁금해요. 네, 제 머리카락 개수는 48만 7,327개입니다. 네. 비보잉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네, 이거는 항상 학원 버스를 40분 정도를 기다렸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옛날에 그 라떼는 예능 같은 걸 하면은 그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그 댄스 신고식을 했단 말이죠. 뭐 엑스맨이나 장미의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항상 댄스 신고식을 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 댄스 신고식에서 어느 분이 윈드밀을 하셨어요. 윈드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딱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었지만 학원에서 이제 막 샤프를 이렇게 끄적거리고 있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비보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학원 끝나고 오자마자 비보이 하는 법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처음 영상을 찾아봤던 걸 시작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거의 15년, 16년째 춤을 계속 추고 있습니다. 목 뒤에 타투는 무슨 뜻인가요? 네, 이거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요. 네, 이거 제가 팔에 있는 타투는 뜻이 있습니다. Time waits for no one이라는 영어 문장이고 시간에 관련된 거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좀 꽂혀 있어가지고 시간 오타쿠 막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아니메가 나왔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그 칠판에 Time waits for no one이라고 한번 나오거든요. 그 말을 한번 보고 그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성인이 되자마자 이 타투를 했습니다. 외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요 카드를 잘 챙겼는지랑 그리고 제가 입술이 엄청 터요. 건강 상태가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 아무튼 입술이 많이 트기 때문에 립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에어팟을 꼭 챙깁니다. 제가 음악을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들어요.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찰랑거리는 귀걸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최애 귀걸이가 있다면 제가 원래 귀걸이를 안 하다가 아이돌 하면서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귀걸이 바꾸고 이러는 것도 재밌고 피어싱샵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귀걸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요즘 최애 귀걸이는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이거
제가 이제 브라질 가기 전에 못된 고향에 가서 쇼핑한 거고 요즘에 최애 귀걸이입니다. 스팡님 길 가다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나요? 인사해도 당연히 되고요. 사진도 같이 찍고 저한테 말 거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진짜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포영화 잘 보시나요? 네, 공포영화는 제가 혼자서는 못 보고 한 5명 정도 있으면 좀 잘 보는 편입니다. 다녔던 장소 중에 제일 좋았던 장소. 제일 좋았던 장소는 조금 많은데 제가 인간이 만든 거랑 자연이 만든 거랑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데 자연이 만든 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는 스위스고요. 인간이 만든 거 중에 제일 좋았던 장소는 이탈리아 베네지아 광장이랑 그리고 뉴욕 탑 오브 더 락에서 이제 야경 봤을 때 총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좀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칭찬 받을 때 기분 짱 좋아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요? 제가 이건 최근에 돼서 알게 된 건데 물론 이렇게 외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당연히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라는 말이 뭔가 제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제가 이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누가 알아봐주고 좋게 봐주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춤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 누구랑 이렇게 형 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그 2명이 형 춤 진짜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들었어요. 승혁이라는 친구한테. 근데 그게 진짜 한 3일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뭐 씻을 때도 약간 희죽희죽 거리고 춤은 거의 15년 16년을 제가 제일 과몰입해서 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정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생 영화 혹은 인생 드라마 있나요? 인생 영화 너무 많아서 하나 뽑기 힘들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라라랜드랑 그리고 아가씨도 너무 재밌게 봤고 미드소마라는 공포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애네서웨이를 제가 한때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애네서웨이 나오는 영화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노팅힐이라는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장르랑 이런 거 불문하지 않고 다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드라마는 일단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 인생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랑 이런 거 다 떠나서 너무 그때 거의 진짜 그 드라마 보는 게 삶의 낙이었고 만약에 당직 사관이 독서실이랑 TV를 오늘 몇 시까지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방송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당직사관실에 찾아가서 막 저희 별그대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했을 정도로 그때 되게 과몰입되어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뱉을 때 거의 호피비니만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그때 사실 쇼다운 콘서트 때 호피비니를 처음 써봤어요. 근데 그때 조금 뭔가 기술이 좀 잘 꽂히고 컨디션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가는 대회들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저도 저 호피비니로 좀 손이 가더라고요. 네. 라면 말고 또 좋아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라면 말고 저는 고기라면은 좋아합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하고 그 2개 중에 고르자면은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팬클럽명이 어떻게 스페이스가 되었나요? 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아이돌 활동할 때는 그 팬덤명이 프리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되고 계속 그 프리즘의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뭐가 좋을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스펙스니까 뭔가 그 철자가 좀 비슷하면서 귀여웠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팩스, 스페이스 뭔가 이런 저만의 연관성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입에 잘 붙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카들 생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 조카들은 저희 이모션 크루의 팬분들인데요. 조카분들은 제가 어디 방송에 출연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올리든지 인스타그램에 하든지 진짜 댓글 너무 적극적으로 잘 달아주시고 직접적으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카방에서도 너무 유쾌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일 응원받는 기분과 사랑받는 기분을 들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분 좋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일 지구 멸망하면은 딱히 뭘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보낼 것 같아요.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저는 노래 빠지면은 좀 한국 재생을 하는 스타일인데 잔나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부심을 부리자면은 잔나비 분들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잔나비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이 노래 좋아해요. 누구의
이 노래를 요즘 거의 하루 종일 듣습니다. 마지막 연애 궁금합니다. 마지막 연애 뭐가 궁금하실까? 그 마지막 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배운 게 정말 많았고 살면서 한 번쯤 해보면 좋았을 만한 그런 경험을 마지막 연애 때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대 여자친구들 딱히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욕하거나 그런 사람 진짜 한 명도 없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들에 맞는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하던 행복하게 살던 뭐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단독 팬미팅 계획이 한국에서 또 있는지요? 괄호치고 해주세요 이건데, 제가 팬미팅을 2019년에 한국에서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극장에서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제가 한국에서 팬미팅을 열면은 그 극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팬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늘길이 열리고 한국에서도 좀 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한국에서도 팬미팅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랑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이거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할 때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면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행복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는 그냥 육체 노동 같은 거 말고 그 스파그로스의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스파그로스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걸 넘어서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성사되지 않더라도 뭔가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많이 주시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뛰어놀 때 아니면 뭐 커피 마실 때 뭐 쉬고 있을 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요것도 하나를 고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강렬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 지금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는 거는 최근에 그 타임스퀘어에서 버스킹에 난입한 거, 그거랑 이제 태국에서 갑자기 팬미팅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카오산로드에서 그 팬분들이랑 같이 팬미팅 시간 가졌던 거, 같이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을 그 어떤 일본 할아버지랑 같이 국경을 넘어서 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고, 그건 또 제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브라질에 가서 그 팬분들을 만났을 때랑 최근에 또 쇼다운 콘서트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돌 활동을 그만두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괄호치고 이런 거 하지 말까? 네.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앞전에 영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에 지금 영상 살짝 비공개로 해놨는데, 이건 얘기가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고, 뭐 다른 멤버들이랑 싸웠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아직까지도 멤버들이랑 단톡방에서 떠들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또 그런 회사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스팍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거는 당연히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브라질 가서도 느꼈던 것이, 알바에서 번 돈으로 음악을 내고 실패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더 이상 이런 가수 활동은 조금 보류를 해놓자, 뭐 관두자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브라질에 가서 팬분들께서 네 노래 듣고 내 인생이 한층 나아졌고, 팬데믹 때문에 길고 길었던 좀 힘든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뭐 어떤 아팠던 것들을 제 노래를 들으면서 나아졌다, 그리고 삶이 한층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원동력이 또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앞전에도 팬분들이 한번 물어보셨었거든요. 팬 여러분들 그 자체가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감사하고, 제가 데뷔를 2017년? 네, 해가지고 지금 5년 차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가 저한테 원동력이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출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 내용처럼 지치지 않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가장 큰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춤추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거는 좀 춤이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뭐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슬럼프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고, 극복은 어떻게 했냐면 슬럼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래 내가 만약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었을 거니까 아침에 돈 벌고 저녁에 연습하자 라는 마인드로 그냥 조금 내 몸을 혹사시켜서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저의 그런 힘든 순간을 좀 이기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스팡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러워서요. 사실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거는 주입식으로 내 스스로한테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환경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올 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각자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본인한테 이렇게 주입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저의 힘들었던 시간을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그룹이 갑자기 해체됐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숙소에서 나가라, 그럼 이제 해산이다 했을 때, 제가 그 거의 20대 중반부터 그거에다가 완전히 올인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요. 시간은 엄청 지나가 있고 나이는 어느새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패닉 상태 조금 비슷하게 왔었는데, 좀 한없이 부정적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가지고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 회사에서 그래 너 해산인데 계약은 안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저를 힘들게 했었었는데, 이제 방송 연예 활동을 이제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배운 게 카페 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하자 해서 이제 카페가 있는 레스토랑에 취직하게 되면서 이제 제 0이 됐던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천천히 다시 꿈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차 좀 희미해졌던 느낌이었고, 제가 뭐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로 공연도 없어지고 뭐 무대에 설 기회도 없어지고 육체 노동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텼었는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작은 거라도 하나씩 찾아서 하다 보면은 원래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반복하듯이 또 금방 또 삶이 조금 괜찮아지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엄청 주제 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살면서 겪었던 저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왕 영상을 킨 김에 조금 더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딱 생각나는 나의 버킷리스트 탑3는 일단은 제가 동유럽에 지금 가려다가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유럽 가는 거 버킷리스트 하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앨범을 안 낸 지 조금 오래됐지만 노래를 다시 한번 내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팀 아티스트랑 대회 팀 배틀 한번 준비해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노래 부른다 안 부른다? 저는 노래 엄청 부릅니다. 살면서 제일로 화난 적이 있다면, 제일 화난 적? 제일 화난 적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화났다고 해가지고 막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컴다운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편입니다. 나는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vs 고민을 잘 털어놓는 편이다. 저는 고민을 잘 안 털어놓는 편이고, 특히나 가족들한텐 제 고민 절대 말 안 하고, 왜냐면은 걱정하실까봐 그게 싫고, 제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한테만 제 고민을 엄청 털어놓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는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 저는 없어요. 저는 후회되는 순간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빠는 평소 하루에 물을 얼만큼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커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물 자기 전에 한 모금 정도? 오빠는 알러지 같은 거 있어요? 피부적인 알러지는 또는 못 먹는 음식? 알러지는 없는 것 같고, 알러지 있어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도 이제 모든 고양이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가. 한번 제가 이제 고양이를 만졌다가 진짜 눈이 완전 새빨개지고 빠질 뻔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뭐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별의별 생각이 괜히 많아지고 마냥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란 책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마주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슬퍼진다. 그럼 계속 슬퍼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계속 슬퍼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사색에 잠기고 이래야지 이 감정이 배출이 돼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저는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죽는 건 무섭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는 건 아니고요. 절대 죽지 마시고, 이게 또 제가 힘든 시간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야, 뭐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뭐 어쩌고 옆에서 뭐 아니면 야, 이겨낼 수 있어, 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오늘 죽고 싶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고 오늘 같은 하루를 내일 또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무겁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네. 이 감정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뭐 안 좋다가 반복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발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다 보면은 좋은 날도 좋은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한 2개 정도 좀 재밌는 거 몇 개만 해서. 최근 MBTI 결과는, 그리고 결과는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왔는데, MBTI는 저는 ENFJ가 계속 나오고, 최근에도 뭐가 있어서 해봤는데 ENFJ가 똑같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E 성향이 52%고 I 성향이 48%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다른 그 뒤에 세 글자는 거의 100%고, 그리고 이제 앞에 E인지 I인지는 저도 사실 좀 헷갈렸었는데 52대 48이면 헷갈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딥한 건데, 남들이 봤을 때 내 삶이, 그리고 내가 답답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고, 내 삶은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또 갑자기 진지한 얘기인데, 아무튼 자기 삶은 자기가 이끌고 가야지 그게 사람다운 삶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에 현혹되거나 어떤 거에 좀 휩쓸리지 말고 그냥 내, 속된 말로 내 X대로 그냥 가는 게 저는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스파기도 야한 꿈 꿀 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꿈을 꿨던 적은? 네, 야한 꿈은 야한 꿈 저 되게 많이 꾸고요. 일주일 전에도 한번 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고, 네, 전 좀 이렇게 좀 자주 좀 그런 꿈을 꾸는 편입니다. 스파기도 유튜브에서 채널 가입하는 기능을 쓸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라이브를 보고 싶어요. 제발요. 제가 이런 유튜브 기능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이제 제가 앞으로 원래 좀 막 이제 틱톡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그전에는 뭐 라인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도 아주 가끔씩 했었는데, 이젠 좀 그거를 좀 통일을 시켜가지고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종종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통 같은 거를 살면서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끌리면 안 되는데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그런 썰 풀어줘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뭘까? 좀 대충 느낌은 어떤 느낌인 적은 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 친구의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들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도덕적인 굴레를 뭔가 벗어나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적은 제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네. 요거 딱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딱 괜찮은 게 들어와서 요거만 하고 제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엄청 바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스파의 심정을 알고 싶어요. 투어를 마치고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힘들 텐데 기분 어떠세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빠져서 지금 너무 좋고, 사실 지금 덜 바빠요. 그렇게 바쁘진 않고,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뭔가 이렇게 컨택 중인 그런 건 많은데 진행되기 시작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더 많이 바빠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바빠진 제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냥 지금 제 생각이에요. 네,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분 동안 찍었나요? 네, 오늘 어쨌든
네, 이렇게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질문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답변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꼭 이렇게 어떤 기념적으로 Q&A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라방도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이렇게 많이 질문해주세요. 네, 그래서 20만이 되기 전 기념 Q&A 시간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